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플로어에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 저한테는 하실 게 없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손 드신 분. 되도록 어디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말씀하시고. 네, 저 OBS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시구나. 네, 송호창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토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문 후보 쪽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네, 뭐 다른 것은 아직까지. 예,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동력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같이 뭐 하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법을 바꿔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하면 곧바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그 문제를 국회에서 바꾸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청원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이용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다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청원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좀 모양이 자연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 조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회 세력과 뜻을 함께 한다면 뭐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인영 선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호창 의원님의 뭐 직접 청원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 후보님 캠프에서도 함께 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는데 그렇게 돌아가야 할 문제인지 지금 투표 시간 연장 자체를 보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동해가지고 그 박근혜 후보나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국민적인 여론 속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 개정의 사안으로 사실 그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밀고 막바로 이번에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뭐 둘 다 병행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 문제는 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 크게 뭐 이견이나 쟁점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위원장께서 질문하시겠다고. 예. 네, 내 후보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캠프 입장, 그 중간에 사실 저희가 좀 많이 궁금했던 것은 앞으로 이 정치개혁을 각 이제 야권 후보님들께서 어떻게 협의해서 만들어갈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론 중에 이인영 의원님께서 이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개혁, 꼭 비례대표제 확대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안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좀 어떻게 구체화될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송호창 의원님께서도 사실 자꾸만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 안에서 계속 그런 이견들은 좁혀가고 공통점들을 발견해 나가서 그런 안들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참 많이 저희들이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협의체를 논의하실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또 의중이 있으신지 네, 송호창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과 뭐 다 네 분께 혹시 뭐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건 대답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답을 하죠. 예. 저희가 처음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프 이름이 진심 캠프라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좀 말 그대로 전달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의문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과정 자체를 다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부터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권의 힘을 모으는 데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직을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 과거의 방식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의 힘을 모으는 것도 전혀 색다른 방법, 그런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의지와 뿐만 아니라 정치적 비전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정동영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일화 자체보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뭐 힘을 모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점이고요. 한 가지 비유적으로 얘기를 들면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5년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특히 보험 상품 같이 한국의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험 상품과 같은 후보들입니다. 그 보험 상품을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상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을 듣고 설명을 받아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제대로 상품 내용을 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그냥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상품의 내용 그리고 그 훌륭한 지도력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해명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뜻이 모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더니 말은 제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질문. 예, 앞에 분.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예, 비례대표 시민운동하고 있는 잠깐만요. 임유진입니다. 예. 송호창 의원님이 지난 총선 때 과천에서 토론 방송으로 상대 후보 측하고 토론하시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는데요. 그 과천 지역이신데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송호창 의원과 반대파 의원들의 토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송호창 의원을 찍을 수도 없고 반대당을 찍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출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호창 의원님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셨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듣는데 효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김용민 씨의 사태도 마찬가지로 김용민 씨가 막말판으로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그 지역 이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상당히 넌센스인데요.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송호창 의원님하고 노회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좀 심한 말로 카르텔을 하고 있는 당원과 당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반드시 초선 정치 신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윤리,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역구 비례대표를 한 번만 해먹고 두 번 해먹고 싶으면 지역구로 나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구에서 다시 얘기해서 관악을 해서 경제 전문가로 김성식 의원이 다시 경제 전문가로서 한반도 경제를 다루고 싶어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당원과 당규를 좀 포인트로 삭제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질문 받도록 저기 좀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이철국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제가 이번에 꼭 이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 사실 일부러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많은 조금만 관심이 올리고 말씀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예. 근데 송호창 의원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다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를 조금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을 대충 보면 이제 무소속 후보로서도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실제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도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안철수님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볼 때에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막 거기가 좀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처럼 거의 정당의 혐오증을 갖고 있는 분, 이분이 좀 모여있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중간층, 망파층, 이렇게 아마 세 주류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3자 경연을 할 경우에 한 29%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실질상으로 어떻게 전국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동시에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알겠습니다. 네, 동시에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네. 검증되고 심판받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없으시냐 합니다.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예. 정원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아니요. 노회찬 의원님. 아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송호창 의원부터 답변을 하는데
그걸로 해서 마무리 인사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부터 답변 겸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질문을 제가 지금 뭐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그 당선됐을 경우에 실제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국 운영에 대한 방안, 예. 그 정당 대표가 아니신데 예, 지금 전국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은 예, 이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예, 앞으로 지금 뭐 선거 기간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반대로 보면 컵의 절반이나 물이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고는 꼬매지를 못하죠. 순서가 있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동의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남은 50일의 기간 동안이 바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단 몇 사람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진행이 항상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계획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과 가장 뛰어난 후보가 누군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다소 좀 답답하고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아니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선생님. 답변이 아니고 선생님.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그 구체화되는 작업이 나와야지만 내가 알아듣고 네, 네, 할거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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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하겠는 예, 구체적인 안철수 후보가 현재 그 비정당 소속이고 그런데 정당 소속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 드리시도록 하시고요. 이 임병선 선생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마이크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 아직 안 후보의 그 구체적인 비례대표제 개혁안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싶습니다. 네, 또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이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예, 비례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안철수 캠프의 방안 네, 같은 게 제가 있으신지 이렇게 짧게 예. 한 6, 7장을 이렇게 준비를 쭉 해왔는데 지금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네.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기 자료 파일로 쭉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 골자만을 말씀을 드리면 그 후보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 그리고 의회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호 의원님께서 정리 말씀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많은 것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꼭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또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실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문제. 예를 들면 뭐 통합명부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통합명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겠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 가장 큰 정치개혁 혹은 정치혁신 혹은 정치쇄신의 핵심은 저는 부자와 재벌 위주의 기득권 정치를 해온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확고하고도 확실한 심판이다.
이정희 대통령 후보께서는 새누리당의 정치 시장에서의 퇴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층 국회의원만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안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의제별로 혹은 직능별로 다양한 시민 사회의 조직들이 대중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한 대중 조직 운동들이 활발히 벌어져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급 계층별 조직 중에서 바로 노동자 계급들,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인 노동조합이 정말 노동 상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50%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노동조합에게 전면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사회 영역 부분이 튼튼해지고 그래야 정치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 추동력, 힘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 공감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말씀. 네, 아까 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심상정 후보는 이미 이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위해서 정치 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양 후보 측과 또 오랫동안 이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던 진보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해서 논의를 빨리 진척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놓인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안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핵심적인 문제,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될 문제는 나중에 넘기고 다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정치개혁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국회 믿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어서 누워서 침 뱉는 말씀이지만은 저도 별로 안 믿습니다. 거기서 현행 선거제도로 당선된 사람이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고치겠습니까? 별로 믿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런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합의의 진전, 논의의 진전 이런 것들이 또는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진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이해관계가 다르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민한 단일화 경쟁 국면이긴 하지만 이 정치개혁 이슈를 단일화 경쟁 국면의 상황관리용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책임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빨리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은 네 분이 하시는데 박수는 노회찬 의원만 받으십니다. 다른 세 분들도 좀 박수 받기 좀 말씀 좀 하세요. 이 중에 다른 정당에 비하면 거대 정당 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됐으니까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권력 야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 쇄신 연합, 어떤 면에서는 정책 비전 연합, 가치의 연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논의하는 어떤 그 틀거리 같은 거, 공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만드는 것이 그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도 지나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새로운 방식을 더 제안을 받지 않으면은 약간 좀 곤란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치연합의 이런 방식들 단순히 권력을 서로 연합하는 이런 게 넘어서 이 가치연합의 이런 그 방식들 이런 것이 명백히 새로운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아주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이렇게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경쟁하고 합의를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지금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경쟁대로 가면서도, 경합은 경합대로 가면서도 우리가 공동의 목표나 함께 할 가치의 문제들, 이런 것도 동시에 합의해 나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그 시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진실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는 그 선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서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다. 아주 정중하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가서 그 국방부 시계 참 안 돌아간다 그러고, 또 저처럼 징역 산 사람들은 법무부 시계가 참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정치에서 선관위 시계는 어떤 때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국민들의 열망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걸 기대하는 이런 시간에 딱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합을 하면서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병행하는 이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열어놓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속에서 합의하는, 그렇죠. 우리 적이 아니죠, 지금 이 속에서. 그런데 그런 87년하고 다른 새로운 합의 과정을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사실 이 네 분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오신, 또 그냥 그 개인적으로 정치인이기 전에 그냥 사회인으로서도 충분히 네 분 다 한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우선 네 분 다 고맙고요.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 사실 3시간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시간 반 만에 이 얘기를 1부, 2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적어도 이건 충분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대한 3가지 의제,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 정치에 관한 2가지 문제이죠. 하나는 비례대표제 쪽으로 확대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문제, 연장하는 문제죠. 그리고 삼성을 포함한 재별개혁에 관한 문제. 통일에 대한 얘기는 굳이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의제를 합의하는 그런 어떤 기구, 사회적 합의체 같은 걸 빨리 만들어야겠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런 일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 만든 것처럼 그런 의제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압력을 좀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87년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몇 명이 만나서 그냥 단일화해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런 의제 합의 과정. 2번째는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오픈 캐비넷입니다. 사실 양대 혹은 여기 있는 4대 후보들의 인맥이 사실 큰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리 공개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누구하고 교통부 장관 누구하고 예컨대.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축제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캐비넷을 공개하는 과정도 재미있겠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통합 과정이 돼. 그러고 나면 이제 후보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각까지 다 해놨는데 후보 통합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민주노동당으로 나오네요. 통합진보당 그러면 노동부 장관을 맡는다든지 예컨대 그런 형태로 정말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야합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약속을 하고 정책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들이 이렇게 열성 있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들도 이제 만나서 이런 자리를 어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앞에 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후보지가 안 하고